안녕하십니까. 하루 5분 투자로 부동산 부자 되는 부쌤TV입니다. 전 영상에서는 아파트, 주택, 매매 시,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 시 특약사항에 대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포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장사하려는 업종에 맞는 입지를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고 부동산에 문의도 하여 점포를 정하셨다면 이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정 주의할 점으로는 새로 창업하려는 업종과 사업을 시작하려는 장소, 즉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 구분에 의해 크게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자유업종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해당 지역 구청의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주소 불러주시고 영업하려는 업종, 인허가증 발급 등의 여부를 문의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여부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PC방이나 유흥업종 같이 유해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규로 인허가증을 발급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시 주의점으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기본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진행을 하신다며 부동산에서 신분증 확인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꼭 건물주의 최소한 신분증 그리고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셔서 건물주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은 그냥 사기당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계약 당시 보증금의 10% 정도는 계약금 이체 및 월 차임 임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자인 경우 공동명의자 중 누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라고 특약에 명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후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는 분쟁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가 임대차 임대계약은 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월세와는 달리 특약사항에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으니 특약사항 작성 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특약사항 내용 설명 전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상가 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며 특약사항에 건물을 매매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조건 없이 해지한다라고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라고 하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10년간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 횟수 기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그럼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다. 2. 임차인은 대상물을 직접 확인 후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공부 및 확인 설명서를 통해 확인 설명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 1번과 2번은 계약 전 시설 상태로 계약임을 나타내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3. 임대 대상물의 영업을 위한 업종 적합성을 여부하기는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 4. 임대 대상물의 영업을 위한 시설 적합성의 여부하기는 임차인의 책임이 비용으로 한다. 5. 임대 대상물의 영업지 설계 가능 여부의 확인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6. 영업허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의 확인은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 3, 4, 5, 6번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업종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특약사항에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가능, 영업시설 적합성, 영업지위 개선 가능 여부 등은 서로 들어올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7. 임차인의 영업신고 등의 가능 여부 확인 전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다. 7번은 임차인이 영업신고 등의 가능 여부 확인 전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8. 임차인은 특약 3번에서 6번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8번은 특약 3에서 6의 내용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9. 임대인은 현재 임대 대성물에 위법 건축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관련 사유로 임차인이 영업신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10. 임차인은 위법 건축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신다. 9번, 10번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간혹 위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서로 고지하고 인지하여 사전에 특약이 적고 서로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실건물은 3층인데 건축물 대장사항 2층, 결론적으로 위 3층은 가건물로 위법에 해당되어 계약이 파기된 적도 있습니다. 11.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11번은 영업하는 업종이 부가세 부가업종이면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12.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어떤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12번의 권리금의 문제는 영상을 올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13.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명도지연 시에는 월차임의 3배를 명도지연에 대한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13번의 내용은 임차인의 여러가지 이유로 명도를 하지 않을 시 명도지연에 대한 위약금 내용으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끝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14번의 내용은 상가 임대차 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영업을 그만둘 때 같은 업종의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체험 계약 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루 5분 투자로 부동산 부자되는 부쌤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